최근에 이제 통신대 측에서 그 어떤 이제 동성애 관련 문제로 이제 뭐 형사 고발 뭐 이런 사상 이런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좀 어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거든요. 왜냐하면 통신대나 합동 측은 이제 반동성애 입장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좀 중요한 인사이신 원장님 이제 고발하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그 내막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많은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신대학교 안에 네, 깡총깡총이란 이름의 성소수자, 동성애자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신대 안에 성소수자가 있다,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다 라고 제가 관련 자료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시했던 것이 소송이 됐습니다. 총신 측 입장은 우리 총신 안에는 동성애자가 없다 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 네, 저는 동성애자가 있다 네. 라고 말을 하니까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 실제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요. 깡총깡총이라는 곳은. 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말했던 게 아니고 네, 뉴스앤조이라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서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계속 보도를 했었고, 심지어 총신 동성애자 동아리 깡총깡총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나온 인터뷰에 응한 총신대 동성애자 학생만 3명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본인의 학생증, 재학증명서까지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총신대 학생인 것은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제가 다 취합을 하고, 또 총신대 깡총깡총 동성애자 동아리가 떳떳하게 공개 홈페이지를 페이스북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총신대 학생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총신대에 동성애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학교에서 엄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은 배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 구멍을 막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고, 배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말하는 사람 입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구멍을 막아야지 입을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있는 거는 이미 자기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진 거고, 그럼 이 문제는 좀 발견이 되면 같이 나서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고소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총신대 유관기관이 6군데가 있는데, 네, 총신대 총동문회, 대학원, 학부 등등에서 6개 기관이 총연합해서 저를 고소를 했으니까 고소인 수만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건 총신이라는 복음주의 요람이 유관기관 6개가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해서 현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복음적인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6개 기관이 어렵게 모여서 하시겠다는 게 저 하나 소송하는 건가? 전 너무 안타깝네요. 네.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 뭐 4월 28일 남양주 경찰서에 고발을 그분들이 하셨고, 네, 저는 뭐 경찰서에 연락 오면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증명을 해서 당연히 저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총신과 총신 유관 6개 기관이라는 대한민국 교계 안에서 가장 큰 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렇게 소송을 당한 게 훨씬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반동성애 운동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큰 바람을 불어 주셨다라고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깡통깡통 활동하는 게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그분들은 그게 총신대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모든 것을 허위라고 허위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 본인들이 정말 허위라고 생각하셨다면 왜 뉴스앤조이의 그간 기사에 대해서 이런 반론 요청을 못했냐는 거죠. 혹은 법적으로 왜 명예훼손 내지는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 삼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사실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한 걸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간. 그런데 계속 깡총깡총의 존재에 대해서 알렸던 뉴스앤조이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유독 소송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한 명의 개인이니까 저를 좀 만만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저거는 그냥 우리가 소송을 하면 겁을 먹고 이렇게 입을 다물겠지,
그리고 뉴스엔조이는 언론이다 보니까 쉽게 어떻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든지 총신이라는 복음주의, 개혁주의의 거대 나무가 올바로 바로 잘 서서 한국 교인들에게 복이 되는 단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말 그 안을 파먹고 있는 일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잘라내기를 바라는, 총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총신을 해칠 마음이 조금 더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계속 총신 뭐 동성애 관련 문제에서 계속 여러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뭐 공개하실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는 저희 유튜브 방송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하나님 주신 이 길을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갈 거고,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을 때, 만약 그 당시에 교황이 뭐 젊은 수사고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 가까운 수사가 뭐 조금 뭐 불만이 있어가지고 하나 붙였나 보네 이러고 교황이 넘어갔으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루터라는 무명의 수사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을 때 교황이 종교 재판 하겠다고 나서고 실제로 종교 재판에 보름스에서 루터를 넘기니까 전 유럽의 종교 개혁에 불이 당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재판에 루터가 갈 때 보름스 전체 시민보다 2배수가 넘는 2만 명의 유럽인들이 그 종교 재판을 보러 왔었어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제대로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번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종교 개혁자 루터의 심정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갈 때 오히려 정말 이 동성애 이슈가 한국 교계 안에 더 크게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굳건하게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또 성도분들이 제보를 많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제보를 주시는 그분들의 그 심정을 제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귀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거대 언론들도 많은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실제로 총신대 총학생회의 임원인 학생 A씨 네. 실명 제보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 학생이 바로 깡총깡총 연관자라는 거죠. 등등 시작해서 각종 제보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팩트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팩트로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제 꾸준히 계속 이 사실을 알려서 정말 이 총신대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기관이, 지금도 전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 그냥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잘 살 수 있도록 제 같은 하나님 주신 길을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 이런 얘기 하셨을 때 뭐 고소 같은 거 상상한 거 안 하시고 그냥 이제 동성애 그냥 꾸준히 그동안 활동해 오신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 고소고발은 당연히 저는 각오를 했고, 그러시구나. 왜냐면은 실명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는 개인이고 네. 총신이라든지 총신의 유관 단체는 사실 한국 기독교 안에 가장 거대 단체죠. 그런데 전 항상 영상을 올리기 전에 또 만들기 전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그만큼 이제 그만큼만 영상을 만드는 거죠. 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의 그런 감동만큼만 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분명히 실명에 대해서도 제가 기도를 했었고 네. 나름대로 제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실명을 쓴 거였는데, 고소 고발을 당할 거를 각오를 한 거죠. 네. 하셨군요. 예, 그리고 그것도 제가 영상에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런 총신 안에 동성애 문제를 오픈을 하니까 교회, 교단, 학교 할 거 없이 모든 기관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덮으려는 쪽으로 기전이 작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 하나 개인이 그런 거대 단체랑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또한 이 이슈가 덮이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실명을 밝혀야지만 이 이슈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실명 공개를 하지 않고 익명으로 뭐 A 대학교에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분명히 2달도 안 돼가지고 이슈가 묻혀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이 이런 거대 단체와 대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 위험한 선? 혹은 이제 정말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까지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아이고 소송당해가지고 혹시 내가 내용은 사실이지만 실명을 쓴 것 때문에 법적으로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때문에 만약에 뭐 서울의 모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사실 그냥 조용히 묻히는 거죠. 조용히 묻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제 통신만이 아니고 지금 뭐 당신대나 뭐 감신대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쪽으로도 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는 있으세요? 뭐 기회가 되면 영상을 만들겠지만 아직 네. 이렇게 저한테 제보가 그쪽은 온 게 없고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마다 네. 어떤 특정한 분야를 주시는 거니까 일단 저한테 2020년 네. 5월 달에 주신 일은 총신이라는 아름다운 복음의 나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쓰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감신이나 그리고 광나루 장신이나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을 주시면 저는 당연히 순종해서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하겠죠. 네.